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따른 후폭풍으로 기업들이 한계를 느끼며 속속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베이징 배터리 공장을 대체할 후보지로 체코와 헝가리를 놓고 최종 선정 작업에 돌입했고 신세계 역시 사업 정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와 LG전자 등도 철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보복이 더욱 심해질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업 일수가 하루 적었기 때문으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42.9%, 석유 제품 15%, 승용차 13.7%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수출은 줄었습니다. 관세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5주 동안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품의 밀수입을 막고 외국산 농수산물을 저가로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하고 단속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북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럽의회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제한 등 경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가 북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협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장이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세 흐름들,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이 조정의 국면이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오늘의 반등, 오늘의 상승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의 상승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데 힘을 실어주는 건 대북 리스크의 완화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9월 9일 건군절을 전후해서 북한이 다시금 도발에 나설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긴 했지만 실제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없었던 터라 오늘 약간의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그동안의 조정이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각종 부품주 관련주까지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금 실적 기본을 살펴봐야 되는 시즌이 왔고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IT 종목 위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의 흐름들은 또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일주일 동안의 전략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60포인트 다시 상회하고 있습니다. 236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현재 0.73%나 상승하고 있고요. 17포인트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보다 2369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쭉 상승했고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상승 흐름에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 출발을 해서 237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고요. 현재도 2360포인트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급 추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이 많이 팝니다. 개인이 2227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소폭 팔고 있는데 업종별로 좀 다르게 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오늘 좀 많이 사는데요. 2721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2132억 원이나 사고 있고 연계금도 15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IT 관련주들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도 74,000원대 부근까지 갔고요. 삼성전자는 250만원 이제 6,000원만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약보합에서 보합까지 올라왔고 포스코도 약보합권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잘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00원 하락하면서 41,100원. 삼성물산도 오늘 기술적 반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평가가 강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성장성도 지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로 목표 주가도 잇따라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1만 8천원대까지 지금 빠지네요. 삼성생명은 11만 6,500원, 500원 정도 상승합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KB금융 올라가고요. 금융 관련주들도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21만 7,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대모비스 최근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SK텔레콤 0.4%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656.75포인트입니다. 655포인트대에서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0.38% 상승합니다. 거래세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전간 후 약입니다. 장 초반에 66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는 656포인트, 오늘의 저점 부근인데, 저점 부근이지만 일단은 오늘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주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치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개인은 105억 원, 외국인은 268억 원 삽니다. 기관이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 보니까 투신 금융투자는 팔고 연기금만이 98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집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빠지면서 45,000원대도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메디톡스 0.2% 하락하고요. CJENM은 0.26%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신라젠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라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팩사백이 지금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신라젠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로엔이 1.4% 하락. 코미팜,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움직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핑 오늘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8%나 올라갑니다. 컴투스 1.58%,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컴투스 오랜만에 반등이 지금 나오고요. 나노스가 낙폭이 좀 있네요. 8%가 넘게 빠집니다. GS홈쇼핑 강보와 원익 IPS 1.53%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3원, 지금 90전에 4원 올라갔네요. 1131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강세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을 정도로 특히나 IT 관련주들의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눌려있던 조정을 받던 전기전자업종 IT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보신 바와 같이 코스피 전략 구간 패턴 속에 주 후반 강한 반등을 주도한 것은 IT였습니다. IT가 이렇게 강세 반전한 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 코스피 약세 국면에서도 맥을 못 쳤던 IT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IT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단기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업종의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하반기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9월 초부터 제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도 IT 업종들의 상승 반전의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애플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주 후반, 중반 이후부터 IT가 강하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도 236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IT 업종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넘어서는 시사점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IT 업종이 시장 대장주이자 대표주라고 할 수 있고 주도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부터 나타난 강세 반전이 여전히 굳건한 코스피 주도력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변곡점, 그리고 전환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IT는 코스피 상승 추세는 물론이거니와 7월 중순 이후 코스피 약세 반전, 그리고 코스피 약세 흐름에 계속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따라서 IT 부활은 코스피 성격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지수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반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IT 업종의 강세 반전 트리거가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고, 그리고 하반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디어 교육, 건강관리, 상사 자본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또 오늘 세워봐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볼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번 주 쿼드루플 미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추세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T에서 먼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는 회복 기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통화 정책이 더 빠르게 긴축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440기 코스피는 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 나타날 수 있는 코스피 등락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IT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쭉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 쪽에 비가 강하게 내려서 피해가 좀 세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곳에 좀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 가면은 뭐 초대형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가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6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ATM기 현금 동나고 주유소 폐쇄됐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어마가 플로리다 지역에 상륙했는데요. 내일쯤이면은 조지아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8월 25일이었죠. 하마가 텍사스주에 상륙하면서 피해 규모만 1,500억에서 1,800억 달러 정도의 달한 거에 비하면 그거 이상의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가 크다는 것은 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구 사업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요. 2005년도에 사상 최대 피해를 주었던 루이지애나주의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도 1,250억 달러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복구 자금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경제 규모를 보면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미국의 2위 지역이고요. 플로리다는 뉴욕에 이어서 4위 경제 규모 지역입니다.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온난한 기후 때문에 부유층의 리조트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들, 특히 은퇴한 노인들이 부촌을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미국 최대의 오렌지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복구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마가 대서양 연안의 웨스트 팜비치서부터 포트 마이어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보험사에게는 좀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서 참, 수혜 종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지금 시간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복구 사업을 위해서 연방 채무 상한을 12월 8일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1차 지원 금액을 책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52억 달러이기 때문에 합의 피해 금액의 9%에 불과한데요. 근데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50를 넘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피해 금액의 약 48%까지 복구 사업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트리나라든지 샌디 때 피해 금액은 70% 넘게 복구 사업에 쓰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비이어서 어마, 그리고 세 번째 허리케인인 호세, 네 번째 그 카티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아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복구 수요는 허리케인이 통과한 뒤에 몇 개월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간 복구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호재를 누리게 되는데요.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라든지 골재와 같은 건축 자재가 일차적인 수요가 되고요. 이 때문에 그 마리에타 그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구 수선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공구를 판매하는 홈디포도 2차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페인트와 주택 인테리어, 그리고 전동 공구, 비상용 발전기 제조사, 트럭 운송 회사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거액의 보험금 지급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찾아오지만 허리케인이 다 지나간 뒤에는 보험 가입자가 또 증가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또 조만간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조정 시에는 손해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종목별 수혜와 그리고 시기를 좀 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의회와의 갈등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핵 위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허리케인도 왔고 한데 주식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참 궁금하고요. 이 우상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확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 증가로 인해서 주가 조정폭이 깊지도 않고 또 기간 조정도 짧다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의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IT 기술 종목의 주가는 전혀 꺾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팽주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해서 통칭 그 멘투주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3,0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3대 위험이죠.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북핵 위협,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같은 경우에도 일어나더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FOMC에서는 보유자산 축소가 단행이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실시될 경우에는 장기 금리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주가 조정폭이라든지 기간도 좀 짧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국제 사안과 관련된 정치적 위험도 허리케인 재료 협상 기한이 연장된 거에서 보듯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추진한다든지 새해 예산안 처리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치적 리스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 장기 금리 상승 효과가 미미하고요. 또 복구 관련 특수도 있고 여기에 12일부터는 애플의 아이폰 8과 같은 신제품 발표로 인해서 관련주에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올해 말까지 2만에서 2만 2천 포인트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결정적인 호재가 있으면 이 박스권도 탈피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 한번 여쭤봤고요. 중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사드 추가 배치가 완료되면서 중국 쪽에 반발이 거세고 지금 후폭풍도 지금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다음 달 중국과의 통화 수합 만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연장이 만약에 통화 수합이 안 된다면 어떤 또 일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단체 관광의 금지에 이어서 중국이 진출한 현대차, 롯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가열층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간접적인 보복 조치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디에 제소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요. 이제 통화 수합부 연장이 10월 10일 날 안 되고 불발이 된다면은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재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안전망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실무진을 좀 파견해서 중국과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중 통합 스와프 협상이 아시아 지역의 역내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국의 이익이 모두 부합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가타부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심적인 이익을 지켜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중국은 속으로는 연장에 좀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에 일관성이 없지만 중국에서는 황제가 조서가 한번 내려오면 취소하거나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듯이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에 한국이 동참한다고 선언했던 만큼 앞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그리고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전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